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월요일에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가 난 후에 이 많은 미디어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단점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론 저도 이 분양가 상한제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 카드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들어갈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작정 욕하고 잘못됐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이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에 적용되는 순간부터 앞으로의 시장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악재를 입은 단지는 어디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단지는 어딜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가 이 시장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전략을 철저하게 세우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서울 및 수도권의 시장 방향,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히 이 분양가 상한제 카드는 강력한 규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또 규제에 대한 정책 적응기가 생각보다는 짧을 것이고, 지금 당장 이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시장이 위축되겠지만 이 위축되는 기간이 장기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규제의 칼날을 맞을 수 있는 단지들을 살펴보면 관리 처분이 떨어진 단지가 66개 정도가 되고요. 착공에 들어간 단지가 85개가 됩니다. 이처럼 정비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단지가 약 150개 정도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150개가 당장 다 분양하는 게 아니듯이 이 중에서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단지는 분양을 좀 더 늦게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분양이 임박한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당기기를 통해서 분양을 일찍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 눈앞에 피해를 앞두고 있는 단지는 올 하반기, 그러니까 2019년 하반기에 분양 예정 물량들이 해당하는 것일 거고, 방금 전에 말씀한 단지들과 따져보면은 그 수가 많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책 적응기를 거쳐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다시 거기에 순응하고 그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 이 넘치게 되는 과잉 유동성이 흘러갈 수 있는 이 물의 길목이 바뀌는 것 뿐입니다. 원래는 왼쪽에 흘러야 되는 물이 오른쪽에 흘리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따라서 먼저 이 물이 흘러갈 길목을 여러분들이 캐치해서 먼저 막고 있다면 그 물들을 다 받을 수가 있겠죠. 피해 단지가 생기면 수혜 단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수혜 단지가 어디가 될지 정확히 판단하셔서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시장의 물결과 방향이 전환되는 이 초입의 순간에 기회가 존재합니다. 자, 그 방향을 감지하기 위해선 현재 규제의 문제점과 그 문제가 극복될 수 있는 단지를 찾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겠죠. 자, 첫 번째,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모든 단지가 일제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수한 단지들을 중심으로 핀셋 형식으로 적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하는 여러 개의 단지 중에서도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핀셋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들어가는 지역을 피하는 것이 바로 틈새겠죠. 정부에서 우려하는 것이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때는 공급이 급감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리고 핀셋 형식으로 적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핀셋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큰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조합원과 건설사의 이익을 분양자에게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조합원들,
여러 가지 정비사업 구역 중에서 사업이 빠른 지역도 있고 사업이 느린 지역도 있습니다. 사업이 느린 경우에는 20년, 30년 기다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보상이 사실 이 개발 사업의 이익인데, 이 부분을 그동안 버텨오고 참아왔던 조합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분양을 받는 수분양자에게 일시에 넘기게 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일반 분양분 수량이 적어서 이익 자체가, 사업성 자체가 크지 않았던 단지들이 이번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일시적인 것일 뿐 장기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입지를 우선적으로 보셔야겠죠. 지금 단기간에 이 틈새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당장 가장 큰 문제는 지금이죠. 바로 규제 초입 단계니까. 지금 현재 피해가 예상되는 단지가 올해 하반기 단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도 일반 분양분이 수량이 많은 단지들은 조합원 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부담금이 증가하면서 반대로 이 단지에 분양을 받게 되는 수분양자들은 그만큼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마련되는 것이고요.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이러한 단지들을 적극적으로 노리셔야겠죠. 자, 이렇듯이 이 재건축과 재개발의 투자 수요의 이동과 그에 따른 풍선 효과가 어디를 향할지 보시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분양가 상한제 핵심 포인트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그동안 투자 수요들이 큰 개발 수익, 큰 이익이 기대되는 단지들을 주로 택했다면, 이제는 빨리 사업이 진행되고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조금이라도 덜 받으면서 이익금을 빨리 실현할 수 있는, 수익을 빨리 실현할 수 있는 단지로 그 목표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표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올해 하반기 분양 단지입니다. 이 중에서는 이미 분양을 한 단지들도 있습니다. 자, 그걸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둔촌주공이죠. 이 12,000세대인데, 이 예상으로는 이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분양가 시행을 피해서 좀 앞당겨서 분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좀 가깝게 땡겨서 분양할 수 있는 것이 이 상하 2차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좀 당겨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듯이 이 올해 초부터 이 분양이 좀 밀려가지고 하반기에 몰린 경향이 좀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 분양가 상한제, 정부의 철퇴를 맞게 될 단지도 상당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이 중에서 이 분양이 이미 진행된 단지를 빼고라도 단지 수가 꽤 되죠. 아무래도 이 정부도 분양가 상한제를 빡세게 돌리면 앞으로의 공급 감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타이밍상 집값을 조금이나마 끌어내리기 위한 이 단기적 효과를 노린 징벌적 규제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타이밍에 놓여진 이 단지들이 아마 이 분양가 상한제의 최대 피해 단지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올 하반기에 분양을 하면 피해를 볼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들 단지 중에서 상당수가 분양을 뒤로 미루는 결과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 분양가 상한제 수혜는 어디로 갈까요? 첫 번째, 재개발 현금 청산자의 수익이 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 분양가가 분양가 상한제로 줄어들게 되면 반대로 조합원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조합원 분양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 조합원이었던 현금 청산자의 청산 금액 자체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수분양자, 그러니까 분양을 받는 분들이죠. 이것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앞서 말한 아파트들 중에서 주요 입지에 있는 단지들, 점수가 높으신 분들,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차익을 거둘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일반 분양 물량이 적은, 그러니까 사업성이 낮았던 단지들이 피해는 적게 볼 겁니다. 어차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도 일반 분양분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겠죠. 따라서 이들 단지의 장점은 이 사업성은 높지 않지만 일반 분양분도 적고 이 조합원 수도 적어서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이 장점 중 하나니까, 자,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은 사업 속도 빠른 것이 장땡입니다. 따라서 이들 단지의 수요자가 그동안 외면했던 부분이 사업성이 균일화되면서 다시 이들 속도가 빠를 수 있는 단지로 수요가 이동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선호되었던 재건축과 재개발 구역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들어가는 투자 금액이 동일해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단지들에게 또 수요가 몰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일반 분양분이 적은 단지는 크게 들어가는 투자금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일반 분양분이 많다고 판단되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 대비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들어갔거든요. 하지만 이 수익이 강제로 분상제로 인해서 축소가 되다 보니까 투자금 자체가 이들 단지와 똑같이 들어가거나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람들이 주목하던 일반 분양분이 풍부했던 주요 단지들이 단기적으로 쇠퇴할 것이고, 차선된 일반분이 적지만 위치가 더 좋았던 단지들이 강세로 돌아설 확률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주요 단지들이 분양을 최대한 뒤로 미룰 것이기 때문에 일단 B는 피하고 봐야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니까 피하는 단지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신축과 준신축의 이 강세, 풍선 효과가 상당 기간 동안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이 A급 단지들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들이 나오고 가격에 한번 더 놀라고 이것을 기다리기 위한 수요들이, 대기 수요들이 늘어나게 됨과 동시에 전세 수요도 증가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 다주택자들, 주택이 여러 계신 분들이 투자금을 오히려 회수하는 이 분들도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규제를 피할 수 있으면서 공급이 좀 제한된 이 지방시장, 비규제 지역을 노리고 투자하는 수요도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지션은 어떻게 잡을까? 첫 번째, 올 하반기에는 청약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금 이 상황이 다시는 안 올 기회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청약시장이 앞으로 로또시장으로 변할 것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양시장 자체가 경쟁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내 점수에 따라 점수가 조금 낮다라면 높으면 상관없죠. 높으면 제일 좋은 단지 들어가야죠. 다만 애매한 점수나 낮은 점수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 점수에서 확률이 높은 차선 단지를 노리는 것이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략을 세우시고 접근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점수가 낮을 경우에는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좀 비싼 지역의 추첨제를 노리는 방향이나, 아니면 과감하게 이 분양을 포기하시고 저평가된 신축과 그리고 준신축, 그리고 거래가 현재 가능한 분양권을 매수하는 방법이 옳은 방법이다. 앞으로 상당 기간은 신축 강세 시장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규제 적응 전에, 아마 내년 상반기쯤 되면 규제 적응이 끝나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규제 적응 전 올 하반기에 이 정비사업에 급매가 나온다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하시는 방향도 이 투자자 관점에서 굉장히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양가 상한제가 몰고 올 것은 이 신축 강세 시장이 어느 정도 더 길게 가느냐,
이것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오래 적용되고 길게 적용될수록 신축 강세 시장은 좀 더 커지고 시장 왜곡은 더 크게 느껴질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포지션을 잡는 것은 이 시장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신축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청약을 제대로 노리거나 아니면은 저평가 신축, 분양권, 준신축 이것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이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자세한 단지들을 다 여기서 언급드리기는 어렵고 저희 카페, 유튜브에 위에 보면은 이 부동산 놀부 스터디 카페가 있습니다. 누르시면은 이 놀부 칼럼에 제가 주요 단지들을 이름을 써서 올려놓겠습니다. 분양권 매수 가능지 서울 안에 있는 내부의 것만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점수가 낮으신 분들이 청약을 넣으셔야 되는 단지들, 점수가 높으신 분들이 넣어야 될 단지들, 분양권을 사야 되는 단지들 이렇게 세 종목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 카페에 한 장 분량으로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가입하셔서 자료 다운받아서 한번 살펴보시고 주변 지역이랑 시세 대비 어떻게 될 것이냐 전략을 좀 세우고 시장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이 올바른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투자자분들께서는 현재 이 아파트 시장으로 큰 돈을 버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시장 자체가 규제에 의해서 등락폭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이 전세 그리고 월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장 아파트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대체주택 시장도 그만큼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이 수익형 주택, 상가가 아니라 수익형 주택에 좀 주목을 하시고 핵심 입지를 비교적 빠르게 선점하신다면 현재의 수익과 동시에 미래의 차익까지 일정 부분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시장 상황과 규제가 시장에 주는 틈새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